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지난 5월 17일과 18일 이 서산 대산읍 하나토탈 공장에서 건분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였습니다. 근로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 반복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연구센터 이근원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송영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산 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신현웅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흔치 않은 사고인데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잦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러면 이근원 소장께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서산 하나토탈에서 그 스틸렌 모노마 누출 사고로 근로자가 그 대피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주 하나 대전 공장에서 그 화학유제주 시설에서 폭발 사고로 이제 근로자가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죠. 네. 또 최근 얼마 전에는 그 우리 대전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그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죠. 네. 그 지금 이제 스틸렌 정확한 그 용어가 뭐죠? 스틸렌 모노마요. 네. 이게 지금 솟구치는 장면을 우리 이제 뉴스 보도에서도 많이 봤는데 좀 공중으로 몇 미터까지 치솟은 거죠, 신 대표님? 예, 한 60m 이상 치쿠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60m요? 예, 예. 그러면 그 60m까지 치솟으려면 압력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지금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주민들이 그래서 더 걱정이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이 사고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불안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송영호 교수님, 좀 다른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좀 사고가 좀 잦은 편인가요? 대전 충남권에서만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적인 네. 범위를 좀 벗어나면 최근에 이제 강릉의 테크노 산업단지에서 수소가스 폭발이 발생을 했죠. 사실 이 사고는 국내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수소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 활동,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처음 발생된 사고라서 정부나 또는 지자체 이런 분이 좀 당혹스럽게 지금 생각하는 사고고요. 그다음에 제천이라든지 청주의 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헝가리 그 유람선 사고도 큰 사고고 또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지금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 유출 사고도 좀 지역민들의 걱정을 좀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5월 이제 17일과 18일 이제 서산 하나토탈 사업장에서 그것도 이틀 연속 이제 유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피해 상황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신 대표님? 예, 그 보도에 나온 대로 그 사고 자체가 그 공기중으로 오염물질이 분산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네. 물적 피해보다는 실제 인적 피해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인적 피해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서산시가 공식 발표한 거로 봐도 2,500여 명의 그 주민과 노동자들이 인근 병원을 다녀가서 병원에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500여 명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지금 아시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바빠서 실제로 병원을 못 가신 분들이 다수가 계시다고 해서 그 각 읍면동에서 피해자 접수를 따로 받고 있는 건데 아직 그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정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이 상황들이 그런 인적 주민들의 피해와 그다음에 그 하나토탈 입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이후에 조업 정지가 내려져 있고 이것들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그 설비 보존이나 그다음에 영업 손실 이런 것들까지 따지면 하나토탈 손실도 그 예상보다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근원 수장님, 좀 주민분들이 병원 다녀간 분들이 2,500여 명. 심리적으로 이제 걱정이 돼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이제 다녀간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메스컴, 뭐 이렇게 머리 아프다, 뭐 이게 각종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서 갔는데 이것이 이제 화학 물질이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아마 모든 화학 물질은 인체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크거든요. 그래서 서산 하나토탈인 경우에는 아마 그 스틸렌 모노마 유전기가 분출되면서 네. 지역 주민한테 이제 옮겨갔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냄새나 맡고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스틸 모노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합성수지를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을 하는 합성수지요? 그런 이제 원료고요. 그것이 사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에 관해서 이 스틸 모노머가 갖고 있는 그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흡입 시 이제 구토를 유발시킨다든지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피부를 또 자극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성 수지 만드는 이제 원료라고 하셨는데 이제 합성 수지라고 하면 뭐 비닐 하우스에 쓰이는 비닐도 합성 수지 인 것 같고 아니면 자동차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물질도 합성 수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이 이제 서산 대산공단에서 많이 이제 하고 한화 토탈에서 그 합성 수지 생산량이 국내 업체에서는 가장 큰가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크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외부 기관에서 좀 관리 감독 아니면은 이 관찰 이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이그런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 공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다만 그 법을 잘 지킨다든지 뭐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한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또 이 파업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노조가 파업 중이었다는 예, 거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유출 사고가 난 어떤 공정의 어떤 특정 지점이 큰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으로 솟구치니까 인근 지역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단하고 그 대산읍이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 않죠? 예, 공단하고 실제로 그 인근 거리 한 3km 안에 그 집단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산 읍내까지도 10km 이내에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간혹 그 대선 석유화학 단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이번에 또 사고가 났겠거니 하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2,500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주민뿐만 아니라 좀 일부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분들도 갔단 말이죠.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쁘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알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아마 주민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SM이라는 스틸렌 모노마에 대해서 알고 보도되면서 실제 병원을 좀 더 가야겠다는 아마 욕구들이 생겼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일들이 좀 주민들한테 잘 고지되고 알려진다라면, 그다음에 화학 공장의 특성을 좀 잘 알려진다라면 주민들의 그 대피 능력이나 위기 의식을 좀 모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출 사고 당시에 어떤 화면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정도의 압력이라는 것은 자칫 저것이 유증기 유출에 끝났지만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좀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네. 당시 공정이 어떠한 공정이었는지 그리고 왜 저런 압력이 높아졌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정확한 이제 사고 원인은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끝나봐야 이제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밝혀진 이유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이상 현상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 중간적인 어떤 중간체를 다른 탱크로 이제 이송하던 중에 그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이제 상승해서 그 탱크 내를 보호하기 위한 압력 방출 매놀이 이제 개방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좀 예, 보완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하나토탈에서 그 정비 보수 후에 이제 네. 운전 중인 그 스틸레 모노마 정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제 공장 내에서 아마 트레이라는 것이 이제 칼럼이라는 네. 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오염의 현상으로 이제 제품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정제되지 않는 물질을 보통 그 네. 잔사유 탱크라는 것이 있어요. 잔사유 탱크 2개 이렇게 이송을 시켰는데 정제되지 않는 스틸레 모노마가 오랫동안 한 5일, 6일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보니까 네. 중압 반응이라고 있는데 열이 급격히 올라가서 혼합 잔사유 탱크의 압력 그 비상 압력 방출 네. 맨홀이 터진 네. 사고거든요. 네, 그 내부에서 탱크 내부에서 압력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니까 특정 범위를 넘어섭니까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는 그러니까 초기 폭발이라는 네. 게 내부 폭발이 아니라 압력이 높아져서 네. 그 용기 어떤 마금 장치가 그렇죠.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솟구쳤다는 건데 지난 3월과 4월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조치가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당시 조치가 어땠습니까, 송 교수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하나토탈 측 입장에서는 어떤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경미한 좀, 사고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크게 화재 폭발 일어날 위험이 있었는데 네. 초기에 그 소화 용수를 뿌렸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신 대표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입장 그리고 신 대표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토탈에서 그 최근 들어서 그 몇 번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네. 사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인리 법칙에 의하면은 그 작은 사고들이 쌓여서 큰 그 중대재해가 나타난다고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요것들이 그동안 그 3월, 4월에 있었던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 SM 탱크 그 분출 사고는 실제로 그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실제로 그 원인은 어쨌든 문제가 됐었는데 초기에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소화제 폼을 투입한 네. 것들은 폼을 투입해서 온도를 낮춘 것은 초기 그 대응 잘한 것 같고요. 다만 그 폼이 들어가면서 폼의 그 대부분이 그 97%가 물이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면서 분출해서 아마 폭파로 이어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 근로자들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 초기의 대응은 좀 일정 정도 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신 대표님, 지금 대산읍이라는 도시가 농촌 지역에 들어선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격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의 직원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직원들도 사실 텐데 지금 이제 그분들로서는 이제 화학물질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시민들보다 높을 테고 그런데도 불안감이 컸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주민분들 중에서도 직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번 사고에서 그 한 2,500여 명 중에 실제로 그 공장을 간 사람, 그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1,000여 명이 병원을 갔습니다. 그 하나토탈 내에 있었던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는 하청업체, 그다음에 플랜트 노동자들, 그다음에 유관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대성공단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큰 회사들만 뭐 네. LG와 롯데, 뭐 한화, 오일뱅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알게 된 것들이 어쨌든 대상공단 안에 70여 개의 그 크고 작은 화학 공장들이 70여 있는 거, 개서요? 화학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느끼는 것들은 이렇게 대규모 큰 공장들은 그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을 일정 정도 법에 맞춰서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중소규모 조그만 공장들은 그 실제로 자본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그 상황들의 인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화학 공장들이 사고 나는 것들이 더 우려스럽고 그런 공장들이 취급하는 것들은 이 지금 알고 있는 기존의 큰 공장들에서 그 생산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그 법적인 테두리를 좀 맞춰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공장들은 더 그 유해화학 물질이나 독극물들 그 석유화학 정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실제로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을 찾은 분들이 2,500명이라고 지금 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산업단지에서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몸이 실제 좀 문제가 생겨서 몸이 이상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주민들하고 대산공단하고 거리가 3km라는데 그분들은 바로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체에도 어떤 영향이 있고 장기적으로 좀 역학조사가 건강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유출된 물질이 스틸렌 모노머죠? 스틸렌 모노머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저농도로 흡입을 했을 경우에는 구토 증세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고농도로 흡입이 됐을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네. 피부에 접촉을 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어떤 자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그 며칠 지나면은 이 좀 증세가 없어지겠지만 증세가 좀 가라앉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뭐 인체에 뚜렷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후유증 그런 거 남지 않는 겁니까? 이 소장님? 예, 그렇게 휴증은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기간 근로자들이 노출될 경우에는 그 스틸렌 모노머가 어떤 유해성이 축적이 돼서 어떤 그 병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잠깐 단기간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계속해서 유전기라든지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에 오염이 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뭐 영향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신대표님 실제로 뭐좀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더 걱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예, 그 직접 그 다치셨던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네. 그 공장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실제로 한 4, 5일 이상 그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들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호흡을 했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 그래서 5월 17일, 18일이 잘하신 대로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을 찾은 게 응급실 밖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실제로 내과나 호흡기 내과를 직접 찾아서 검진을 좀 한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검진 결과 뭐 어떤 영향이 많이 좀 검진 결과는 주민들이 뭘 호소를 했나요? 그 조사 자체가 그 서산이라는 곳이 그 병원 그 규모나 시설이 네. 그렇게 그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기초적인 조사만 한 것 같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소변 검사를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유증기 성분이 물질은 그렇다 치고 유증기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분들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막연한 불안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성분이 뭐라고 좀 화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보통 그 네. 지금 스틸렌 모노머라는 물질이 우리가 그 자동차나 가전용품 등에 사용되는 아까 플라스틱 원료로 이제 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 성분이 그 방향족 탄화수소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벤젠 고리가 있는 방향적 탄화수소라서 상당히 유해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뭐 건강상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좀 덧붙여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사실 뭐 이 스틸렌 모노머도 지금 유출된 원인 물질의 스틸렌 모노머도 상당히 이제 그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화학 공장에서의 대규모의 화학 물질 유출 사고가 네. 우리 국내에 이제 처음 대두된 사고가 이제 구미의 불화수소 노출 사고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스틸렌 모노머보다도 불화수소는 사실 더 위해성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즉 환경부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이런 대규모의 화학물질 유출 확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그런 절차라든지 개별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내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재난 대피 그렇죠. 뭐, 네. 네. 재난 대피라든지 네. 뭐 지역 주민의 네. 어떤 위험성을 고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지역 주민과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 좀 계속해서 이제 따져볼 문제고요. 자, 일단은 그 원인 부분, 원인이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유출 사고 났다. 그것도 상공 60m까지 치솟았다면 좀 또다시 이런 일이 나면 그 다음에도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클 텐데요. 유출 원인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 유출 원인
일단 주민들이 듣고 있는 유출 원인은 뭡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그 회사 측에서 그다음에 그 네. 얘기한 기는 어쨌든 폭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네. 폼을 넣어서 그 온도를 낮추다 보니 그것들이 지금 수증기가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분출이 났다라고 회사 측에서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사고 조사가 그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 중이고 아마 그 이번 주에 아마 조사 중간 발표 그다음에 합동 조사단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그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번 그 사고를 겪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 충남도나 서산시가 이걸 좀 잘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고 때 그 일반 주민들한테 고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특정 분들한테만 고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고 당일에 재난 문자죠. 이제 우리 TV 상에서 이제 재난 방송 1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당시에 서산 대성공단에서 유승기초 사고 났다. 서산시에서 외출을 삼가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왔다라고 보낸 것이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발생했는데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그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까요? 지금 재난 네. 관련 신 교수님? 재난 관련해서 그 문자가 이제 늦게 발송된 그 이유는 처음에 사고가 발생된 직후에 소방서라든지 대응기관에 뭐 곧바로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정보가 이제 알려졌다면 바로 이제 재난 안전 문자가 이제 날아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하나토탈과 같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에 있는 대기업의 그런 화학 공장들은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최초에 이제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초기 대응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라든지 관계 기관에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통보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렇게 진화가 급선무라면 소방서의 도움을 빌리면 그게 도움이 되면 됐지 이 방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늑장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체 물론 소방대가 있어가지고 초기 진화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방당국에 좀 신고를 늦게 한다. 별일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소장님? 그 늑장 신고도 네. 또 다른 분이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오후에 이렇게 재난 문자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실제 지자체에는 주민 대피 권한은 있지만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사고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그 지역 주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민단체나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대표님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시에 이제 노조가 파업 중이었다.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물론 투입됐겠지만 대체 인력의 필요도가 좀 누적돼 있을 테고 그런 전반적인 어떤 관리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하나토탈 같은 경우는 그 30일 정도 그 전면 파업 중이었고요. 화학 공장 특성상 현장을 잘 알고 운전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공장으로부터 나와서 파업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아직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비숙련 그 노동자들이 공장을 좀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좀 계속 진행된 상황이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나올 건데 그나마 그 공장을 운전하던 분들의 그 피로도가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일 이상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그 운전을 좀 진행 중이었고요. 실제로 정상적인 그리고 숙련공들도 실제로
열흘 이상 맞교대를 하면은 정말 힘들 건데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맞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 사고가 SGM이라는 그 물질의 특성이나 탱크의 특성 잘 알았으면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하이니 법칙인가요? 뭐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난다 이런 걸 얘기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이제 대체 투입된 인력들의 필요도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대한 관리가 좀 아무래도 능력이 떨어졌을 테고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유출 사고가 컸다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 직후에 이제 충청남도와 관계 당국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과정에서도 불법 사항이 적발되는 그런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기 오염 물질 무단 배출을 위한 불법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충청남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그 불법성이 있는 건지 좀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네, 신 교수님.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사고 이후에 충청남도가 그 조사를 했는데 아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조업정지 10일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 가지배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배관이요? 예, 석유화학 공장에서 그 물질을 분출하는 것들은 다 그 플레아라는 공간을 통해 라인을 연결해서 다 연소시켜서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 아시는 대로 투자가 엄청난 필요합니다. 각 공장마다 그 분출되는 그 가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그 플레아라는 정상적인 연소를 다 시켜서 대기 중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 곳으로 배출하기에는 라인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충청남 도의회에서 아마 적발이 된 부분들은 그 실험실 부분에서 그 작은 규모이긴 한데 어쨌든 그 대기로 그냥 그 분출시킨 그런 것들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현대제철 당진 사업장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거든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대기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공정상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규정이 없는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 단속에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사고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사후 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좀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수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의견, 뭐 정밀 안전 진단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것을 검사나 점검을 받고 나서 일정에 따라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정에 따라서 모든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더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화 대전 공장에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 나가지고 사업장 이제 조업이 중단됐죠. 당국이 이제 조업 정전하고 있는 사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부분적으로 이제 조업 재개한다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조업 중단하면 이 대형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상당수가 거기에서 이제 고용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조업 중단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직원분들의 급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교수님,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앞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뭘까요? 불법이 드러나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네, 불법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한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관점은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이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대책 수립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단기적인 어떤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과 목표를 잡고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부 또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데 급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다 이런 어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안전이 이제 그리고 또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무엇을 숨기고서 계속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SNS도 발달하고 각종 이제 언론 매체도 감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지금 자치단체에 늑장 신고를 했다. 이분은 사실은 한화토탈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한화토탈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시는데 신 대표님 일단은 주민분이면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 대표이신데요. 예, 그 한화토탈이 그 17일 사고, 그다음에 18일 사고, 그 18일 사고는 어쨌든 네. 그 17일 그 잔재가 남아서 아마 새벽에 다시 그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두 부분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고는 그 이 사고를 그 바로 사고 났을 때 우리 화관법에도 그 화학 사고는 15분 안에 신고하기 법적으로 의무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 규정을 위반한 게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는 실제로 그 서산시장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봤다고 할 정도로 아예 두 번째 새벽 사고는 서산시장이 SNS 통해서 예, 봤다고요? 그렇게 봤다고 아마 그 며칠 있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되게 그 분노를 좀 금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 사고가 있을 때 그 화학 공장들이 나중에 그 생길 수 있는 행정적 그다음에 법적 그 조치 때문에 이런 것들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까 그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더 공개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려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화학 공장도 편하게 운전을 하고 우리 사회가 어쨌든 안전으로 가는 그 근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이번 사고의 그 궁극적인 대책은 그 주민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정적인 감시단 내지는 그 공장들과 회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그 주민들과 공장과의 불신도 이해시켜내고 그다음에 공권력, 그 공신력 갖고 있는 국가기관과의 그 삼각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이후에 그 사고가 나더라도 혹시 그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안 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네. 그 안에서 발견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그 안전 문제 전문가로서 한화토탈의 대응이 적절했습니까? 좀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늦장 신고라든지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고지를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분출 사고 일어났을 때 크게 더 화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적절하게 네. 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사고 난 이후에 예, 대응 예. 자체는 지금 그래도 사고 괜찮았다. 난 이후에도 계속 아까도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화학 공장이라는 것이 유해한 화학 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이런 교감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네.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그래야만 비상시에 대피도 하고 기업을 신뢰하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 하나에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충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전에서도 곧잘 큰 사고 나가지고 좀 시민 전체가 좀 이거 좀 대전은 살만한 도시, 괜찮은 도시인데 사고 나니까 좀 걱정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지난해 이제 한화 대전 공약 폭발 사망 사고가 있었고 또 올 2월에도 이제 폭발 사고로 3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런 그 도심에서 도심 외곽 지역에서의 안전 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볼 겁니다. 좀 이러한 큰 대형 사고 사망 사건이 2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진행된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고 원인이 워낙 이제 특수한 공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그 특수한 공정에서의 사고는요. 네. 이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이나 또는 그 하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요. 예, 조치가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래서 꼭 정부만 이런 정부나 또는 이 기업체의 어떤 관리 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카이스트 캠퍼스가 유성구에 이제 문지동에서 있는데 캠퍼스가 2개입니다. 근데 문지동 캠퍼스에서
폭발 사고 났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입주업체죠. 창업보육센터로 네.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좀 어떤 폭발이었는지 좀 이것도 잘 안 알려졌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그 배터리를 제조하는 아마 연구하는 시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밤중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근로자나 연구원들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화재 사고를 옆에 있는 방에서 신고를 해서 이제 소방관에서 출동을 해서 소방서 출동을 해서 네. 그 화재 진압을 하다가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였죠. 네. 그 소방관 분들이 이제 일단은 안전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하시는데 중간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내부의 상황이 특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실 화재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들의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 교수님? 좀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네. 이제 화재라고 하는 그런 사고는요, 워낙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소 현상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그 연소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고의 네. 어떤 규모라든지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최초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진압을 해서 출동을 네. 했을 때 내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잘 몰랐지 않았나, 심야이기도 하고 그 네. 관계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배터리 이제 개발 업체니까 어떤 특수한 뭐 확물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정보를 긴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분들이 좀 잘 몰랐을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생각은 네 말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어쨌든 그 사고가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었든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든 간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문제이고 그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배터리 같은 위험한 물질들을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다가 보관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네. 우리 대산도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 관련된 그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는 데로부터 좀 격리시켜내는 것들 아마 네. 이 공간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이런 오염물질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인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종 사고 나면 다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대응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와 관련해서 이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자치단체 대응은 적절했는가, 신속히 대응했나 이런 부분도 짚어볼까요? 이 소장님 좀 적절했습니까? 역시 어려운 질문 계속 드리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 사고가 분출 사고가 났을 때 네. 더 큰 화재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그 넉장 신고라든지 또 지역 간의 어떤 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네. 상당히 아쉽고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하여튼 초기 대응은 뭐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 관계 부처, 주관 부처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느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대표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그 화학 사고나 환경 사고가 그 실제로 대부분의 그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이다 국가 사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의무 자체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아마 사고 이후에 계속 그 언론에 나온 대로 그 환경 사고 관련돼서 국가 사무를 지방 정부에 이양을 좀 할 것을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같은 그 합동조사반을 좀 같이 참관하고 들어간 바에 의하면은 어쨌든 고용노동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안전보건공단 여러 가지 기구가 와서 각자의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도 실제로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사무인 업무 중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정도 이양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국가 기관인 지방자치, 서산시든 충청남도가 직접 개입해서 이걸 컨트롤해야지 환경부나 노동부 이런 그 기관들이 와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 제약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일정 정도 국가 사무를 좀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그런 예, 말씀을 말씀 주시죠. 드릴게요. 지금 그 정부가 국회에서 아마 그 재난안전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을 추진을 하면서 네. 이런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지자체의 금방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좀 더 지자체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적 제도적 네.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제 작은 어떤 사고들이 쌓여서 큰 사고가 나고 작은 사고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많이 누적이 돼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는데 이러한 사고 계속 되풀이는 것에 대한 좋은 징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송 교수님. 예, 좋은 징조는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그 통계 자료나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대책들을 입안하고 시행을 네. 하는데요. 점점 생활 환경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네.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사고들을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 이런 네. 분들 이런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이제 서산 대산공단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수 그리고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석유 화학물질 공급하는 어떤 주요 사업장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토탈이 중추 사업장이죠. 그런데 이제 서산 대산공단에서 3년간에 걸쳐서 관련된 사고 19건이 나타났다고 지금 하거든요. 19건이면 좀 적지 않은 수거든요. 70여 개 크고 작은 사업장이 있는데 19건이면은 3년 동안에 19건이면은 1년에 한 6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인 건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좀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여수라든지 울산은 국가 산단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서산 대산은 지방 산단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지방 산단이다 보니까 아마 주거 환경이나 교육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간접 인프라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나토탈 보면서 그 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 중간 계층 그러니까 좀 연세 많으신 고령 근로자하고 그다음 밑에 이제 중간의 계층들이 또 새로 요즘 신규로 증설하는 어떤 화학 공장이라 도심들 다 빠져나가는 그 인력 문제가 크다. 인력 그런 문제.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사고의 개연성은 아까도 충분히 훈련된 운전원이 운전을 안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 대표께서는 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 석유화공단 그 3대 공단 중에 하나인데 그 대산공단만 실제 국가산단이 아니고 여수와 울산은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이라는 것들이 그 국가에서 그 산업단지를 좀 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SOC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실제로 자기가 투자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만들어준 조건이 된다라면 충분히 그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오늘 토론하고 있는 네.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전처럼 지금 그 안전 문제를 일반 기업체에만
일임하지 말고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대상공단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산단을 좀 지정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국가가 그 기업들이 일정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그 비용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주민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니 이 나머지 비용은 좀 안전에 좀 투자해라, 환경 문제에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에 좀 계속적인 예산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서상공단인 경우는 아까도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간인데 송 교수님은 어떤 그 재발 방지 대책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꼭 기업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정부라든지 지자체, 기업 이런 어떤 기관들이 협심을 해서 뭔가 공통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기적인 대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이러한 사고들을 다시 재발하게 되면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만 지금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유사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